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8분을 지나고 있네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은요. 3주 만에 돌아온 미국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은 또 꼴찌. 자, 우리 댓글창 잠시 볼까요? 남이사님, 어쩌나 나 안 찍었는데, 영남 쪽에 사시나 봐요. 동해안에. 얼마나 열받으실까. 아나키스트님, 예, 오셨네요. 예. 물가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굴피님 오셨고요. 김선아님, 누구라도 잠깐만 대화하면은 모자란 거 알걸요? 경? 아니, 저는 솔직히 그 윤석열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검사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 수사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관 중에 왜 검찰 수사관들 중에 좀 이렇게 그 술 좋아하고 이렇게 좀 헐렁거리고 다니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어디든 간에 다 있잖아. 근데 제가 검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예,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테디 열두 남매맘님, 예, 오셨네요. 예, 아까 회원에 가입해 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횃불 들고 모이자님, 윤석열, 김건희는 국민 무시하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별짓만 다 하고 있다라고 하셨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검찰 이 사기꾼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3주 만에 돌아온 미국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은 또 꼴찌. 야, 꼴찌. 참 징글징글하네요. 그죠? 어떻게 한동안 쉬다 왔는데 또 꼴찌를 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한동안 쉬다 오면은 꼴찌 하다가 좀 탈꼴찌 하고 이래야 정상 아닌가? 예. 그런데 윤석열 미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 또 꼴찌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발표되지 않는 3주 동안에도 계속 꼴찌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예. 자, 미국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 자, 미국 모닝 컨설트는요, 매주 목요일에 전 세계 22개 나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여론조사는요, 매일 실시가 되고요, 일주일간의 결과를 모아서 그 다음 목요일에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그래요. 전 세계 각 나라별로 다릅니다만 미국은 약 5만 명을 상대로 샘플을 추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00명 이상, 제가 알기로는 2,000명 정도 샘플을 추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추출하는 샘플은 뭐 우리나라는 주로 전화 여론조사인데 반해서 이 나라는 이메일을 통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여론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길어지면 끊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성공률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바쁜 사람들 또는 그 젊은 층들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메일 여론조사를 좀 하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지난 3주 동안 윤석열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이유로 쓸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모닝 컨설트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3주 동안 참 깝깝했어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겨서 여론조사가 안 나오는 걸까? 혹시 윤석열이 무슨 압력이라도 행사했을까? 때마침 미국의 그 국무부에서 발표한 인권 보고서, 그 인권 보고서의 소제목이 쏙 사라지면서 한국에 되게 불리한, 윤석열한테 되게 불리한 소제목들이 사라지면서 이거 윤석열이 장난질을 치나? 라는 의심이 상당히 많이 됐던 부분인데요. 예.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3주 만에 여론조사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3주 만에 정상화됐고요. 3주 만에 정상화됐는데 또 꼴찌네. 야, 참, 꼴찌 사랑 대단해. 이쯤 되면 야, 꼴찌 사랑 참 대단한 거 아닌가요? 윤석열. 예. 뭐 어쨌거나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는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맨 밑바닥에 보입니다. 드디어. 네, 윤석열. 보이시죠? 사우스 코리아 19%. 예, 19%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19%로 나왔네요. 자, 그래서 꼴찌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윤석열 지지율을 알려드릴 때만 해도 22%였는데요. 드디어 19%, 10%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꼴찌입니다. 꼴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 그 평가는 그래요. 윤석열 다음으로 지지율이 낮은 사람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22%가 나왔네요. 부정평가도 74%로 매우 높은데 윤석열은 지지율이 19%, 부정평가가 73%, 지지율이 마크롱보다 3%가 더 적고요. 부정평가는 1%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윤석열이 꼴찌 나왔고요. 마크롱, 그 다음이 체코의 페터 플레라 총리, 페터 피어라 총리, 예,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마크 루테 총리 이렇게 있었고요. 윤석열하고 꼴찌 다툼을 하던 기시다는 네, 쭉 올라갔어요. 지지율이 쭉 올라가가지고 저만큼 위로 올라갔어. 참 기시다가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왜 그게 뭐겠어? 윤석열한테서 그 많은 걸 받아냈으니 얼마나 일본 내부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왔겠습니까? 자, 지금 지지율 어이구야 어디까지 올라갔니? 예, 15위까지 올라갔네요. 어이구 참 대단합니다. 예. 윤석열은 꼴찌인데 같이 꼴찌 다툼을 하던 기시다는 예, 중위권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참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 한 3주 동안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발표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윤석열의 지지율은 어땠을까? 설마 그 기간 동안에는 지지율 조사를 안 했나?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했더라고요. 지지율 조사를 했고요. 상황을 보니까 예, 윤석열 지지율은 매우 그때도 계속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디냐? 자, 이게 부정평가죠. 이게 부정평가. 그리고 여기가 예, 긍정평가인데 예, 지금 여기가 19%거든요. 여기가 24%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은 예, 계속 24% 밑을 있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예, 19%, 20%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윤석열 지지율이 이렇게 낮았습니다. 계속해서 낮았어요. 뭐 뻔하지 뭐. 그러니까 모닝 컨설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윤석열 지지율을 발표하지 않는 그 3주 동안에도 계속 꾸준히 여론조사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꾸준히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 그래프만 보면은 솔직히 윤석열 지지율이 진짜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아이고, 예. 아이고, 예, 다시요. 예, 예.
예. 자세히 잘 안 보이시나요? 예. 제가 그래프를 직접 열어봤어요. 이렇게. 자, 22, 21, 22, 23, 22. 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예. 3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예,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고 계신데요. 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예. 한 번도 잘 나온 적이 없죠. 그런데 3월 하순으로 가면서 급격히 지지율이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속 나빴다. 발표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윤석열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내리막이었다. 특히 3월 하순 들어서면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급락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만 이렇게 나빠진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계속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를 갤럽 여론조사 결과,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예, 30%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34% 나왔다 라면서 윤석열이 엄청 자랑했죠. 지지율이 약간 올랐다, 보합세다 라고 하면서 막 설쳤어요. 그래서 마치 국민들에 대한 지지율이 돌아오고 있고 일본 친일 외교, 일본 매국 외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떠버려 됐는데 막상 이번 주 뚜껑을 열어보니 여론조사 결과 국정수행평가는 30%로 나왔고요. 이 정도는 최근 한 몇 달 동안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자, 김선님, 아직도 30%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면서 징글징글하다. 유마스코트님, 아이고 세상에 창피해서 어째? 라고 하셨고요. 성진님, 탄핵은 언제쯤? 이라고 하셨고요. 김상수님, 곰은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경은 매번 꼴찌하는 재주가 있네. 라고. 예. 그렇습니다. 박예숙님, 70대는 포함되지 않아서 저렇게 나온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0%, 그러니까 70대, 그러니까 여론조사,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70대는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더 낮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70대는 영어로 잔뜩 뭐 이렇게 여론조사 해달라 그러면 너가 그걸 받겠어? 에이씨, 안 해! 라고 하지. 그런 문제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맨날 보면서, 야, 60대, 70대 때문에 이거 여론조사 다 베린다. 라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 60대, 70대를 빼놓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면은 뭐 거의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가 항상 옳은 건 아니겠으나,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 60대, 70대 좀 빠지면 안 될까? 예, 그 빠진 결과가 모닝 컨설트 조사라고 보시면 뭐 정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국내 여론조사, 솔직히 너무 60대, 70대 비중이 크죠. 특히, 보면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영남 쪽에, 비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표본 추출하는 거 보면은, 노년층 추출이 좀 많이 되는 데다가, 지역적으로도 영남 쪽 추출이 좀 많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 다들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국내 여론조사 결과와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 그 사이 어디쯤에 진짜 여론이 숨어 있다, 민심이 숨어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차무님, 예, 70대는 이메일 안 할 듯. 그렇죠? 이메일이야 하시죠. 이메일은 하시는데 영어가 잔뜩 쓰여져 있으면서 여론조사에 좀 동참해 달라 그러면 안 하죠. 그건 안 하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어려운데. 물론 한국어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요. 일단 뭐 자세하게 뭐 좀 보고는 하시죠. 뭐 아직까지 우리가 보고는 한다는 게 아니라, 예. 아직까지 뭐 선입견을 뭐 드러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메일 조사를 하면은 노년층의 응답률은 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김서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자, 아까 앞서서 조수아님, 예,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제발 국민 좀 살자 땡겨라 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화이트루이님, 저 얼굴 좀 가려주세요. 속이 울렁거리신다고요. 예, 뭐 가리겠어요. 그냥 지워버리면 되지.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예,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두 번째 주제를 두 번째 주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